네, 이번 영상은 구장 2절 가능성 트리 및 고배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가능성 트리라는 거는 10장에서 저희가 그래프 이론에서 트리를 공부해 보긴 할 텐데, 경우를 따져가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는 걸 가능성 트리라고 어렴풋이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단 예제를 보면서 가능성 트리가 어떤 건지 예를 한번 보죠. 일단 토너먼트 경기가 있다고 합니다. 토너먼트 A, B 두 팀이 일단 이 토너먼트는 두 팀밖에 없네요. 마지막에 토너먼트가 두 팀이 경기를 하여 어떤 한 팀이 연속으로 2회 이기거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한 팀이 연속으로 2회 이기거나 또는이죠. 누적으로 3회 이기면 이겼다. 최종 승리하게 된다. 그런 방식으로 토너먼트를 한다라고 합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네, 또는이니까. 자, 첫 번째는 A팀, 두 번째는 B팀, 세 번째는 네 번째 A팀이 이겨서 경기가 끝난 경우를 요렇게 쓰자라고 예를 예를 한번 들어줬네요. 그죠? A팀 이기고 B팀 이기고 A팀 이겼는데, 그죠? 그 다음에 A팀 이겼으면 연속 두 번 이겨서 A팀 이겼다 해도 되고, 누적으로 세 번 이겨서 A팀 이겼다 해도 되죠. 이 경우 이제 토너먼트가 끝나고 승리팀은 A팀이다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 그러면 경기가 끝나는 모든 경우를 트리로 표현하라 했고, 일단 이제 시작하고요. 이제 한 번 경기했을 때 A팀이 이긴 경우가 있고 B팀이 이긴 경우가 있겠죠. 첫 번째 경기에서. 그죠? 근데 만약에 첫 번째 경기에서 A팀이 이겼는데,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경기를 했을 때 다시 또 A팀이 이기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죠? 그러면 게임 끝이죠. 왜? 연속으로 2회를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A 윈 끝나버립니다. 경기가. 근데 만약에 이게 A팀이 이긴 게 아니라 A팀이 처음에 이기고 B팀이 만약에 이기면 두 번째 경기. 그죠? 그러면 이제 한 경기씩 승리를 주고받는 거잖아요. A팀, B팀이. 그죠? 그럼 이제 최종 승리를 결정을 못하고 세 번째 경기를 하겠죠. 그 세 번째 경기가 만약에 A팀이 이겼다고 한다면, 네. 그럼 A팀이 이기고 B팀이 이기고 A팀이 이겼으니까 누구도 연속 두 번 이기거나 누적 세 번 이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한 번 더 해야죠. 그죠? 한 번 더 해서 A팀이 이기면, 이런 경우가 위에 요거죠. 그죠? 누적 세 번 이겼으니까 A팀이 이겼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고요. 근데 A팀이 이긴 게 아니라 만약에 B팀이 이기게 되면, 그러면 AB니까 각각 두 번씩 이겼는데 번갈아 가면서 주고받았으니까 한 번 더 해야 되겠죠, 결국. 그래서 마지막 경기를 해서 이렇게 이기면 A가 이렇게 세 번 누적 이겨서 A가 승리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B가 이겼다. 그러면 B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그래서 B팀이 승리를 하게 되는 경우죠. 최종.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쭉 따져봐서 그리는 게 바로 가능성 트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이런 것도 다 따져보면 이제 이 경우는 B팀이 연속 두 번 이겨서, 이 경우는 A가 연속 두 번 이겨서, 이 경우는 B가 연속 두 번 이겨서고, 자, 마지막은 A가 연속 두 번, 그쵸? 그리고 여기는 보면은 B 하나, B 둘, B 셋, B가 3회 누적 이겨서 이기는 경우죠. 이런 각 팀이 이기는 모든 경우를 다 나열해 본 게 바로, 자, 그런 경우에 또 최종 승자를 결정하기 위해 5회 경기, 그러니까 5번 경기를 다 해서 최종 승자를 결정한 경우의 확률, 그러니까 그렇게 경기 5번에서 경기가 끝난 경우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하나, 둘, 셋, 넷. 그쵸? 지금 경기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경기한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총 하나, 둘, 셋,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제 경기가 끝나는 모든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니까 최종 경기가 토너먼트가 끝나는 경우는 총 10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 중에
5회 경기를 해가지고 토너먼트를 그러니까 승자를 결정짓고 토너먼트 끝내는 경우는 10분의 4다 이렇게 이거 다 그려봐서 실제로 그려봐서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확률이 얼마냐, 뭐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이런 거를 세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정리는 고배 법칙, 독립시행, 독립반복 시행을 할 때 고배 법칙이 적용된다라는 걸 여기서 정리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면 자, 첫 번째 단계에서 시행되는 방법이 시행하는 방법이 n1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주사위 던지면 6가지가 나오죠.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주사위를 또 다시 한 번 더 던지면 두 번째 던지면 또 거기서 6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죠? 각 매번 시행하는 거는 독립적이고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독립 반복 시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계속 K번째까지 반복 시행을 하면 K번째도 물론 6가지, 주사위면 6가지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전체 작업을 시행하는 방법은 다 곱하면 되잖아요. 그죠? 요게 당연히 받아들였는데 여긴 증명을 하라라고 하니까 그래도 증명을 한번 수학적 기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수학적 기납법은 자 1단계는 요거죠. 요 첫 번째 단계 K가 1인 한 번만 시행한 거기 때문에 결국 그냥 한 번만 시행하는 방법은 N1개다. 이거는 뭐 자명한 거고요. 여러 번 시행 안 했고 딱 한 번. 자, 그러면 이제 K단계 시행했을 때, 독립 반복 시행했을 때 총 방법이 N1 곱하기 N2에서 NK NK개라 가정하자.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시행한 K 플러스 한 단계에 시행하는 거는 그러면 이제 K 단계까지 시행한 이후에 그죠? K 단계까지 요거는 K 단계 시행한 각각의 요 개수만큼 각각의 방법에 NK 플러스 1 방법이 각각의 방법에 곱하기 요 방식이 적용되죠. 그죠? 따라서 자연스럽게 N1, N2에서 NK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뭐 되게 자명한 것 같은데 됐고 따라서 일반적으로 K 자연수에 대해서 이제 K단계 독립 반복 시행했을 때 총 시행 전체 시행 또는 작업 방법의 수는 N1 곱하기 N2 곱하기 요까지가 된다라는 게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을 해봤습니다. 다음 예제 9.2.2 해보겠습니다. 4개의 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A1부터 A4까지 이 집합의 각각의 원소의 수가 N1, N2, N3, N4라고 합니다. 그럴 때 곱집합을 이렇게 하나 만들었는데 이 곱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 라는 겁니다. 그럼 곱집합을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한번 만들어 보죠. 이렇게 곱집합은 4개의 순서쌍이죠. 그죠? A, B, C, D라는 4개의 순서쌍을 모으는데 여기서 A는 A1에서 가져오고 B는 A2에서 C는
A3에서 D는 A4에서 가져와서 다 모으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A1에 있는 원소가 총 N1개였으니까, 그죠? 여기가 N1개, N2개, N3개, N4개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결국 곱의 법칙에 따라서 요 곱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총 N1 곱하기 N2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죠? 자, 다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n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에 대한 순열의 개수는 그 n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에 대한 순열, 이게 좀 어려운데 그냥 n개의 어떤 뭐 숫자건 n개의 문자건 간에 그걸 가지고 순열, 나열을 하는 순서를 가지고 나열하는 방법의 개수는 n 팩토리얼이다. 요걸 증명을 하라고 합니다. 요거를 수학적 기납법에 따라 한번 증명해 보죠. 뭐 되게 쉬운데 지금 계속 고등학교 때는 당연히 받아들인 걸 자꾸만 증명을 하라고 하고 있죠. 해보겠습니다. 수학적 기납법으로 한번 해보죠. 일단 첫 번째 단계는 n이 1인 경우, 그러니까 원소가 하나 가지고 순서를 나열해 보면 혼자인데 무슨 순서가 있을 수 하나밖에 없죠. 그죠? 그냥 하나를 딱 놓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은 1 팩토리얼이고 1 팩토리얼 1 한 가지다 해서 여기는 참입니다. 자, 이제 귀납 단계 가정을 하면 자, n은 k개의 원소를 가진 집합의 원소를 가지고 순서를 고려해서 나열하는 방법을 np n이라고 하고 또는 이런 노테이션도 쓰죠. 그래서 그걸 n 팩토리얼이라고 귀납 단계를 가정합니다. 그렇게 가정하면 다음은 k 더하기 한 개의 원소를 가지고 순서를 한번 나열해 보는 거죠. 그죠? 요 나열하는 방법은 이런 거죠. 뭐 약간 시각적인 도움을 주면 여기에 1, 2, k 플러스 1개 정수가 이렇게 있는 집합이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요걸 가지고 원소를 빼서 순서를 나열하는데 결국은 나열하는 요 자리가 k 플러스 한 개의 자리가 있는 거고 처음 요 자리에 여기 총 k 플러스 한 개의 자리가 있는 거고 맨 첫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여기는 k 플러스 한 가지가 있죠. 그죠? 그러면 나머지는 k개의 자리가 있는 거죠. 그죠? 나머지 k개의 자리에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가 n 팩토리얼이라고 바로 위에서 가정을 했거든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k개 자리에서 k개 자리니까 k 팩토리얼이고 그죠? 거기다가 여기 보면 곱의 법칙에 따라서 k 팩토리얼에 요만큼 나열했는데 이 친구 나열하는 것까지 같이 곱해줘야 되는 거죠. 곱의 법칙에 따라서. 따라서 이제 k 플러스 1에 k 팩토리얼 하면 k 플러스 1 팩토리얼 된다. 뭐 약간 말장난 같지만 이런 거죠. 가장 맨 앞자리에 놓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k 가지고 곱하기 나머지 k개의 순열이 되는 거죠. 맨 앞에 놔버리면. 그죠? 그래서 k 플러스 1 곱하기 바로 위에 k 팩토리얼. 사실 여기 k라고 했으니까 다 k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위에 귀납 단계 가정을 그대로 가져왔고 따라서 이걸 만족하니까 임의의 자연수에 따라서 n개 서로 다른 원소를 순서를 가지고 나열하는 순열은 n 팩토리얼이 된다라고 증명을 합니다. 다음도 예제 한번 보면 예제 9.2.5인데 간단한 예제입니다. 고등학교 때 많이 해본 거고요. 컴퓨터라는 8개의 단어가 있는데 지금 문자가 다 다르죠. 한 줄로 나열해서 만들 수 있는 단어의 개수는 당연히 이제 8팩토리얼이죠. 그죠?
이거 엄청 쉬운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문자를 한 줄로 나열할 때 C와 D가 차례로 함께 한 덩어리로, 네, C가 먼저 나오고 요걸 한 덩어리로 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함께 나타날 확률은 뭐냐라는 거죠. 그러면 총 이 8개 문자를 나열할 경우의 수가 8팩토리얼이고, CO가 이 형태로 순서를 가지고 붙어서 나열하는 거는 총 문자가 7개죠. 그죠? 그래서 7팩토리얼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확률은 8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예제 9.2.6은 원순열 저희 많이 해봤었죠. 그죠? 6명이 원탁이 앉는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원순열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죠. 한 친구를 고정을 해놓고 여기가 하나가 고정이 되면, 그죠? 나머지 5개 가지고 놓는다. 그죠? 그래서 이제 5팩토리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에 전체 나이라는 6팩토리얼을 해놓고 이게 여기 있는 친구가 두 번째 자리일 건, 세 번째 자리일 건 이렇게 한 바퀴 돌려도 6자리가 전부 다 같으니까, 6경우가 같으니까 5팩토리얼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죠. 이제 원순열 예제로 한번 봤고요. 네, 다음은 순열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순열은 저희가 잘 알다시피 n개의 어떤 원소 중에서 r개를 뽑아가지고 차례로 나열하는, 순서를 가지고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npr이라고 하고, 또는 n 괄호 열고 p 괄호 열고 n, r 이런 식으로 노테이션을 정의하겠다라는 거고, 실제로 계산할 때는 저희가 이게 오타가 있네요. 실제로 계산할 때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죠. 또는 이제 팩토리얼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오른쪽 식을. 근데 요것도 나름 정리이기 때문에 증명을 하라 그러면 사실은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을 하는데, 방법은 위에서 한 거 아까 정리 9.2.2에서 했던 요 방식을 가지고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가지고 증명을 하면 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거고요. 다음 예제 9.2.9를 한번 보면 요렇게 계산하는 걸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는 겁니다. 자, 요걸 다시 한번 쓰면, 우리가 익숙한 걸로 쓰면 요거를 보여라 라는 거거든요. 이제 mp2는 n과 n-1이 되고 mp1은 n이죠. 다시 정리하면 n제곱 이렇게 n이 돼서 결국 n제곱 된다. 요거 그냥 계산 연습 시킨 겁니다. 다음 연습 문제 9.2에 26번도 요거 계산 연습 한번 시켜보는 거거든요. 이걸 다시 한번 써보면 이제 n 플러스 1에 2 요거랑 마이너스 np2가 2 곱하기 np1이 됨을 보여. 요겁니다. 요거 해보면, 이 친구를 해보면 n 플러스 1부터 시작해서 n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이 친구는 n부터 시작해서 n-1 이렇게 되겠죠. 이거 정리하면 n제곱 플러스 n이고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n이니까, 그래서 2n이 된다라는 거. 이 친구 우변에 보면 2 곱하기 여기 n이니까 2n. 됐죠.